네,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 전문교육 시험 대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20문제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와 관련 기간에 관련성이 가장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는 치매 안심센터. 2번. 주 야간 보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치매 대상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번. 인지 강화 교실은 치매 안심센터. 정답은 3번. 치매 대상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여기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관련 기관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장 먼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치매 이 전문교육 시험은요, 이렇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문제를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2번.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번. 치매 안심센터는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대상자 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번. 치매 안심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에 대부분 위치해 있다. 4번.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가장 먼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치매 대상자만이 아니라 치매 가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2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3번.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장기요양 기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4번. 시설급여는 대상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정답은 2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모두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틀린 내용이죠.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정답이 될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걸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만 이용할 수 있죠. 한 개만. 그래서 재가급여를 받던가 시설급여를 받던가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던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치매 전문교육 시험은 이렇게 문제가 길게도 나오고요. 보기가 엄청 길게도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의의 중 잘못 서술된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대상자는 신체적 불편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서 평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번,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3번, 기록은 이전의 대상자와 가족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가 되며 요양보호사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정확한 기록은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금 어때요? 잘못 서술하고 있는 거죠. 직접 관찰해요, 선생님들이? 아니죠. 초반에는 어떻게 합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초반에 라포 형성이 제대로 안 됐는데 가가지고 어르신을 막 관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특이사항이라던가 어르신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 2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옳은 표현입니다. 문제 5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목적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작성한다. 2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3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돌봄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4번, 주어진 서비스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시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작성한다. 이 말이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근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르신 돌보는 과정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시 이게 틀렸습니다. 네. 다음 2, 3, 4번의 내용은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포괄적 이해. 2번, 돌봄 활동에 대한 문서화. 3번, 서비스의 연속성 및 지속성 유지. 4번, 치매 대상자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가족에게 치매 대상자의 정보 비공개.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가족에게 치매 대상자의 정보를 비공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던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요. 1번, 2번, 3번은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7번. 다음은 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인권의 기본 가치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2번, 인권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은 필요 없다. 3번,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기는 어렵다. 4번,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답은 4번,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4번이 가장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노인 학대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노인 차별. 정답은 4번 노인 차별은 학대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권, 노인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4번은
틀린 내용이고 학대 유형이 좀 더 있었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이건 또 재정적 학대라 그랬죠. 경제적 학대, 그 다음에 방임, 그 다음에 자기 방임, 그 다음에 유기, 이런 것들이 다 노인 학대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1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직군을 의미한다. 2번.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 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3번. 노인 학대 사례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번. 신고 의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답은 4번. 신고 의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겠죠.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은요.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문제 10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과의 첫 만남 단계에서 옳지 않은 행동은 1번. 산만한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므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환경에서 첫 대화를 시작한다. 2번. 너무 춥거나 더운 곳은 피하여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처음에 소개를 했다면 다음에 만날 때에는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대상자에게는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관심을 표현한다. 정답은 3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처음에 소개했다면 다음에 만날 때에는 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옳지 않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을 돌보시느라 힘든 점이 많으시지요. 2번.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요. 3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분이 틀리신 것 같아요. 4번. 어떤 근거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정답은 1번. 어르신을 돌보시느라 힘든 점이 많으시지요. 1번이 가족들의 정서와 감정을 공감해주고 지금 가장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2, 3, 4는 약간 대립하고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2번.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무심한 관계일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2번.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3번. 대상자를 위한 각자의 염려, 우선순위 또는 노력에 대한 대화나 지지가 거의 없다. 4번. 관계 발전의 기회가 거의 없다. 정답은 2번.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무관심일 때는 어때요? 지나치게 친밀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친밀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1번 같은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대화 지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4번처럼 발전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문제 13번.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관리의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경을 자주 바꾼다. 2번.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3번. 품위와 개인 사생활을 지켜주는 환경이어야 한다. 4번. 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환경이어야 한다. 정답은 1번. 환경을 자주 바꾼다. 1번은 치매 대상자에게 대한
그 안전관리 원칙 중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도 치매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 물건 이런 것들 적절한가요? 아니죠.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고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것들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자주 바꾸면요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 2, 3, 4는요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문제 14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제나 생활용품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번 예리한 칼, 가위, 유리식기, 각종 연장들을 사용 후 정리하지 않았다. 3번 대상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약물이나 각종 양념통들이 있다. 4번 고무로 된 깔개가 거실에 깔려 있다. 정답은 4번 고무로 된 깔개가 거실에 깔려 있다. 4번이 안전한 환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끄럼 방지 매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선생님 근데 이거 걸려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번, 2번, 3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4번은 굉장히 안전한 환경이에요. 그쵸?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15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은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한다. 2번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도록 한다. 3번 침대 화장실 그리고 침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 야간 등을 설치한다. 4번 치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한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중 옳지 않은 건데 치매 환자분이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6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감소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하여 능력을 증진시킨다. 2번 기억력 저하가 심해지면 옷을 입거나 벗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못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3번 치매 대상자는 운동기능 문제는 없으나 기억력, 주의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 4번 일상생활 방법을 여러 단계로 간단히 나누고 반복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감소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하여 능력을 증진시킨다. 1번이 지금 치매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방법을 훈련한다 이런 말들은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것도 틀린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2, 3, 4는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선택을 위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활동을 선택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관찰에 의한 판단이 기본이 된다. 2번 치매 대상자와 가족이 원하는 것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알아본다. 3번 대상자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직접 질문하여 파악한다. 3번 평가 양식을 통해 현재 대상자의 독립적인 기술, 가족의 보조 정도, 일상생활 활동 보조 도구를 파악한다. 정답은 4번 평가 양식을 통해 현재 대상자의 독립적인 기술, 가족의 보조 정도, 일상생활 활동 보조기구를 파악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대상자의 일상생활 증진을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옷은 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벗을 때는 도와주어도 입는 것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 2번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까운 옷장이나 서랍에 두어서 대상자가 옷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며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은 다른 곳으로 치워둔다. 3번 배뇨, 배변 시간을 계획하여 습관화 훈련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식사 후나 활동 전,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4번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잊어버려 화재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알림, 타이머나 가스레인지 자동 꺼짐 기능을 사용하여 위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1번 옷은 벗는 것보다 입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벗을 때는 도와주어도 입는 것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도록 한다. 1번이 지금 틀린 설명하고 있죠. 그쵸?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입을 때 도와드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벗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입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도와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는요. 옳은 설명이고 1번이 틀렸네요. 문제 19번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상생활 활동 선택 과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가 하기 원하고 기대하는 활동을 파악. 2번 치매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 점검과 선택. 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기능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조 정도 및 보조도구 파악. 4번 치매 대상자 의견보다는 가족의 조언에 따라 활동 점검, 기능 파악을 한 후 선택.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 의견보다는 가족의 조언에 따라 활동 점검, 기능 파악을 한 후 선택.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가족의 조언에 따라가 아니라 치매 대상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가족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고는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4번이 잘못된 선택이 되겠네요.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중 집안일 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방을 청소할 때 사용함의 편리함을 위해 물건의 위치 및 정리는 요양보호사가 함. 2번 집안일 관련 활동은 친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흥미를 유발시킴. 3번 집안일을 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 인식과 대상자 스스로 평가를 고양시킴. 4번 창문 닫기를 할 때 자신감 고양을 위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행하게 함. 정답은 3번 집안일을 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 인식과 대상자 스스로의 평가를 고양시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어봤는데요. 12개 이상 맞으면 60점이 넘기 때문에 합격이 됩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댓글에 똑같이 안 나와요, 이대로 안 나와요 하는데 선생님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그러나 문제는 말 바꾸기식 항상 주의하시고요. 내용이 똑같다는 말은 이 방문 요양에 대한 그 이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항상 풀어보셔야 되고요. 말바꾸기식 문제풀이 항상 주의하시면서 꼼꼼하게 집중해서 문제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치매 전문 시험 문제 많이 올려드릴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